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한 학기 동안 물리학 1을 맡은 최유현 선생님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실제로 얼굴을 보고 만나지 못했지만 굉장히 반갑고 한 학기 동안 재미있게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교과 내용을 먼저 나가기 전에 선생님이 잠깐 물리학 1 단원 소개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물리학 1의 맨 앞에 페이지를 잠깐 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맨 앞쪽을 보면 물리학 1은 총 3개의 대단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역학과 에너지 단원이 있고요. 두 번째, 물질과 전자기장. 세 번째,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자, 먼저 첫 번째에 있는 역학과 에너지는 김종현 선생님과 같이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 선생님은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단원을 맡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를 모두 준비하고 교과서 96쪽을 펴보면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대단원이 시작해요. 자, 그 중에 우리 맨 앞에 있는 이제 한 장을 넘겨서 98쪽에 전기력과 원자 내용을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전기력과 원자 단원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중학교 때 너희가 배웠던 내용, 그리고 또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되짚어볼 내용은 먼저 힘이라고 하는 물리적 개념이에요. 자, 물리량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게 될 물리량 중에 하나인 요 힘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이 물리량에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또는 중학교 때 배웠던 이 힘,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느낄 수 있는 힘, 바로 지구 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또는 어떤 커다란 행성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뭐예요? 중력이에요. 중력.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의 종류로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지구 위에 있는 어떤 물체가 받는 힘, 바로 중력이 있어요. 자, 요 중력은 항상 물체를 어떻게 하는? 잡아당기는 쪽으로 작용이 돼요. 밀어내는 쪽으로는 작용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무슨 힘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힘. 바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지표면 위에 놓여 있을 때 여기 있는 요 지표면은 이 물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밀어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 힘을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수직 항력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떤 힘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천장에 줄을 매달고, 자, 이 줄에 어떤 물체를 매달게 되면, 자, 이 물체에는 줄이 작용하는 힘이 걸리게 돼요. 자, 그거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로 바로 장력이라고 부르죠. 자, 또 무슨 힘이 있을까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힘,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자석이 놓여 있을 때, 예를 들어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자석은 서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자, 그래서 두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이런 힘이 작용하는데, 자, 우리 힘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바로 자기력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힘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수의 친구들이 뭐 실험을 해봤든지 아니면 일상에서 뭐 장난을 칠 때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풍선이 있어요. 자,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풍선이에요. 쌤이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한쪽에는 자, 이렇게 털가죽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어떤 게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글씨를 써줄게요. 친절하게. 자, 여기 풍선이 있고, 자, 여기 뭐가 있어요? 털가죽이 있어요. 자, 이렇게 풍선과 털가죽이 있을 때, 이 풍선과 털가죽은 서로 힘을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아주 작은 크기의 만류 인력이 작용할 테지만, 자, 그건 잠깐 빼놓고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풍선과 털가죽은 어떠한 힘도 서로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선과 털가죽을 어떻게 시키면 마찰을 시키면 이 두 풍선과 털가죽이 서로 어떻게 해요?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자, 이걸 우리 뭐라 부를까요? 바로 전기력이라고 불러요. 전기력. 그렇죠? 아마 우리는 이전에 배웠을 거예요. 어떤 물질이 전기적 특성을 띠게 되면 전기적 특성을 띠는 이 두 물체 또는 물질은 서로 전기력이 작용한다라는 내용을 배웠죠. 자, 이때 두 물체의 또는 물질의 전기적 특성의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하고 서로 밀어내고 두 부호가 다르면 서로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또 다른 힘이 한 가지가 더 있겠죠. 물론 많이 있지만 자, 하나만 더 다룰게요. 자, 어떤 힘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천장에 스프링 또는 용수철을 매달고 어떤 물체를 달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스프링 또는 용수철이 이 물체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끌어올리죠.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 탄성력이라고 불러요. 탄성력. 자, 이렇게 매우 무수히 많은 힘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6가지 정도만 다뤄봤어요. 자, 우리 여기서 바로 누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야. 이제 여기 있는 5번 바로 누구? 전기력이라고 하는 요 힘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예시, 바로 풍선과 털가죽을 가지고 한 예시를 다시 한번 좀 더 내용을 다뤄볼게요. 자, 여기 자, 믿기 힘든 풍선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뭐가 있어요? 털가죽이 있어요. 자, 이 풍선과 털가죽은 처음에는 서로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이 두 물체를 마찰을 시키면, 우리 배운 적 있죠? 마찰을 시키면, 자, 여기 있는 요 풍선이 여기 있는 털가죽에 비해서 전자를 가져가려고 하는 성질이 더 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오른쪽에 이 털가죽에서 왼쪽에 있는 풍선으로 뭐가 이동해요? 마찰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하게 돼요. 전자가 이동해요. 자, 이 전자는 우리 전기적으로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두 물체가 마찰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털가죽에서 어디로? 풍선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풍선은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 마이너스 성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털가죽은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가지게 되죠. 왜? 풍선은 처음에는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 성질이 많아지니까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게 됐고, 자, 오른쪽에 있는 털가죽은 처음엔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 입자를 전자를 빼앗기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물질의 전하량, 전기적 특성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어때요? 내가 뭐 스웨터를 입고 있다가 벗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스웨터에 달라붙어요. 자, 또는 내가 어떤 풍선을 가지고 바람을 분 뒤에 머리에 막 비벼요. 자, 그 다음에 풍선을 살짝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풍선에 달라붙어요. 자,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지금 설명한 이 전기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기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한 과학자가 있어요. 바로 쿨롱이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자, 이 쿨롱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요 현상, 이런 현상을 보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서 어떤 자연적인 규칙을 찾아내고 싶어서 하나의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해요? 우리가 이름 붙여서 쿨롱의 실험이라고 해요. 쿨롱의 실험. 자,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어디에 있어요? 99쪽 오른쪽에 보면 작은 글씨로 쿨롱의 비틀림 저울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 실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할게요. 실험 방법은 간단해요. 자, 먼저 자, 이렇게 속이 보이는 원통을 하나 두고, 자, 이 원통에 실을 매달아요. 실을 매달고, 자, 양쪽에 금속구가 달린, 금속으로 된 공을 말하죠. 금속구가 달린 요 물체를 이 실에 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금속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힘이 받으면, 힘이 작용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옆쪽에 우리가 하나의 공을, 금속공을 또 추가로 설치해요. 자, 우리가 부르기 쉽게 여기 밑에 있는 공을 A, 이쪽에 있는 공을 B라고 부를게요. 자, 물체 A와 B가 있어요. 그쵸? 자, 하지만 먼저 처음에는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금속구 A와 금속구 B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기 때문에 이 두 물체 간에 서로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있는 B 그리고 A에 전기적 성질을 가질 수 있게 어떤 조작을 해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B 또는 A가 전기적 특성을 갖게 되면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전기적 특성을 갖게 되면서, 자, 여기 있는 A 공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즉 돌아가게 될 거예요. 책에 나온 것처럼 비틀리게 되겠죠. 자, 이때 이 비틀리는 각도를 측정하는 거죠. 즉 여기서 요 놈이 요 돌아가는 각도를 측정해요. 자, 만약에 이 두 공 사이에 밀어내는 힘이 크면 클수록 이 A가 돌아가는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겠죠. 자, 즉 점점 커진다는 말은 전기력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쿨롱은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두 금속 공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이 두 금속 공의 전하량, 즉 전기적 특성을 갖는 그 양을 말해요. 전하량의 크기와 이 두 금속 공 사이의 거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쿨롱이 좀 더 자세히 파서, 자세히 연구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자,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쿨롱 법칙이라고 해요. 쿨롱 법칙. 자, 이 쿨롱 법칙을 발표하게 돼요. 자, 이 쿨롱 법칙은 자, 어떤 거냐? 즉, 이 두 물질, 전기적 특성을 갖는 두 물질이 서로 어떻게 한다? 잡아당기거나 또는 밀어내는 이 전기력의 크기가, 자, 지금 내가 힘이라고 F라고 표현했는데 얘는 지금 전기력을 말해요. 알겠죠?
이 전기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더라? 무슨 특성을 갖는다? 두 입자의 A 또는 B의 두 입자의 전하량. 전하량은 한글로 전하량 쓰면 기니까 선생님은 여기 이렇게 Q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게요. 자, 여기 금속공 A의 전하량과 금속공 B의 전하량에 어떻게 하고? 비례하고, 이거 배웠죠? 비례하고. 자, 그리고 이 두 공 사이의 거리. 자, 거리는 내가 소문자 R을 표현할게요.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죠. 자, 근데 지금 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비례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요 비례한다는 뜻을 얘를 등호로 바꾸고 싶어서 등호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비례상수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어떤 한 물체의 전하량 그리고 다른 물체의 전하량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수, 비례상수 하나를 도입해서 비례한다는 표현을 등호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온 K를 뭐라고 불러요? K는 그냥 상수예요. 근데 누가 지금 만들어낸 상수니까 쿨롱이 만들어낸 상수니까 쿨롱 상수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이해가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자, 쿨롱의 크기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K는 9.0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상수는 상수의 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두 물질, 두 입자 간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두 입자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값, K의 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업 진행을 교과서 99페이지까지 했어요. 자, 99페이지까지 한 내용을 지금 쭉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뒷내용도 이어서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선생님이 이제 이 앞에서 한 요 쿨롱 법칙 전기력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주어진 물음이나 또는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식으로 남은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처음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굉장히 민망하고 굉장히 창피하네. 아무도 없어서 되게 민망한데 여러분 잘 들어줄 거라 믿고 우리 나중에 개학하면 그때 다시 얼굴 보고 재밌는 수업 이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고생했습니다.